한 번 정도 미국 연준 내리고 네. 그에 앞서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반대로만 하면 된다 정답.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올해 얼마나 풀렸나 봤더니 6조가 풀렸습니다. 수정란 특례 대출도 나오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그게 그러니까 네. 연말에 한 번 정도 미국 연준 내리고 네. 그에 앞서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릴 거다. 아닙니다.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반대로만 하면 된다 정답. 그래가지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야지. 비트코인 진짜 트럼프 되면 던지면 되는 거야. 지금 사가지고. 네, 우리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 부릉부릉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거 부릉부릉 많이 하셨죠, 다른 데서? 뭐 그랬을 제가 것 같아, 딱 보니까. 이름이 시동이라서 네. 재미로 부릉부릉 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한반도의 현인이라고 하는 정세현 네. 통일부 네. 장관님께서 네. 부유하다 그 부자 할 때 부자와 네. 언덕 릉자를 붙여가지고 부가 쌓이는 언덕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저한테 호를 주셨어요. 부릉으로? 정세현 부릉 장관이 의미주의자예요. 부릉 호에 박시동. 아심지요. 부릉 박시동이 됐어요. 하여튼 옛 어른들과 한자로 이렇게 의미 너무 네. 강해요. 자, 우리 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거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네. 불응이 있다면 부정 황교안이 있습니다. 무성.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영진은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맨날 심각하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네. 진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세수 문제도 올해 작년도 심각했지만 올해도 네.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오늘 아이템을 좀 준비해 주셨는데 뭐부터 좀 가면 좋겠습니까? 제작진에서 뭔가 순서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까? 브리핑 그러면 되는 거 먼저 하시죠. 예.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인경 기자가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영끌 B2 영끌 비투. 다시 꿈틀 하나. 이 빚 문제. 네.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예. 적당한 빚은 삶에 굉장한 활력소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나의 그 동기가 되죠. 네, 업무 동기, 네. 노동의 어떤 그 기름칠을 해주는 그런 적당한 빚. 막 이렇게 잠깐 이제 졸리고 일하기 싫다가도 정신이 대출 잔액 딱 보면 번쩍 뜹니다. 이게 뭐야? 네. 그리고 저는 약간 저금인 것 같아요. 대출을 저금? 갚아가는 게 저금이다. 마이너스 그렇죠. 금리로 저금을 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네. 월급에서 이자랑 대출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럼 토스하고 네. 카카오뱅크가 잊을만 하면 연락을 줍니다. 어허. 갚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신용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이제 대출이 적정한 수준이면 이렇게 삶에 의욕도 되고 활력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적정한 수준은 넘어선 거죠. 그렇죠. 얼마나 넘어섰습니까? 지금 뭐 순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매번 나오는 순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GDP 대비해서 뭐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한 4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GDP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갚을 능력 대비해서 얼마 빌렸냐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두 분 기자님 말씀처럼 예. 부채가 그럼 꼭 나쁜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죠. 부채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에 자산이 되고 촉진이 되고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상태 말고요.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나쁘다 좋다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그렇죠. 능력 범위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네, 그다음에 네. 그게 선순환의 촉진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제 과도하게 소비를 거꾸로 좀 먹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가느냐가 문제인데 갚을 돈이 너무 많아 버리면 아예 이제 소비를 그렇죠. 못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면 전체 국가 부채에서 네. 가계 부채의 비중이 포션이 너무 높다는 게 일단 하나 문제입니다. 전체 국가 부채는 크게 세 가지죠. 정부 부채, 네. 그다음에 기업 부채, 네. 그다음에 가계 부채. 가계부채인데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그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예, 상대적으로 가계 부채 포션이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민이 집 사는데 돈 빌렸다. 이거는 가계부채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표정 좀 잡아주세요. 영원히 고통받고 싶지. 아니 알겠죠? 등기도 못 쳤는데 지금. 네. 얼마 전에 이제 집 샀는데 30살에 집 산 사람 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사가. 그때쯤 산 것 같아요. 와 역시 와. 부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정프로님이 지금 이 시동시동은 되게 무시하지만 부자라니까요. 시동시동은 뭐야? 부릉부릉도 아 이거 뭐 얼마나 부자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100억 있어요? 아니 근데 웃잖아요 지금. 이름도 아니 이름부터가 본인보다 동이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동. 아니 근데 여기 왜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자다가 나왔습니다. 레저로 하는 거죠, 레저로. 뭔 얘기가 될까요? 네. 네. 가계부채.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네. 포션이 크다. 비중이 너무 크다. 크다. 예, 비율이.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네. 아니,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우리가 가계 근데 부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계 음. 부채 포션이 큰데 네. 그럼 가계만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예. 아까 다시 한번 원론으로 돌아가서 네. 갚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내가 빚을 내서 음. 좋은 집도 사고 빚을 내서 뭐 사업하는데 보탬이 되고 해서 네. 다시 선순환하면 되지라고 할 때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 가장 아. 쉽게 볼 수 있는 갚을 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선순환한다는 거는 네. 빚을 갚고 이자를 갚고 원리금 갚고도 남는 돈으로 또는 선순환된 돈으로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가 네. 이제 좀 쉬운 기준으로 하면 그건데 네. 그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아. 실제로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물가가 예를 들어서 뭐 3이 올랐다고 할게요. 네. 그럼 내 소득이 3보다 올라야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 물가를 대충 뭐 2%대로 전망을 합니다만 그냥 대충 3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지금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감안했을 때 보면 1.4%대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 소득이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어서 이것저것 다 떼고 네.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100만 원대로 줄고 있다. 네. 두 기자님들이 맨날 그 얘기합니다. 대기실에서 아우 돈 없어 죽겠다고. 아니 근데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게 확실히 맞는데 네. 그냥 대출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네. 월급 상승이 안 돼가지고 물가 상승을 아, 못 물가는 따라가서 엄청 줄어드는 올라가는데. 물가가 월급이 빠르잖아요 지금 실제로. 바로 그겁니다. 네. 둘 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샌드위치 상황이거든요. 아. 실제로 물가도 오르고 소득도 줄고 그다음에 고금리 구간을 현재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건 모든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부채가 턱없이 늘어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아. 근데 예. 애초에 그 나라에서 그 빚을 내줄 때 신용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주택담보를 해도 DSR도 다 네. 적용을 하고 그 전에는 한 40%밖에 안 줬잖아요 대출 네. 자체를. 옛날에 80%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정부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던 거 아니에요? 이게 빚을 아주- 내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못 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오. 실제로 그럼 정부가 의외네요. 오랜만에 유효탄 네네네. 처음입니다. 아 여기서 그런 취급 받으세요? 저 옛날 똑똑했잖아요. 아 저하고는 인연이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오면 다 그렇게 돼요. 회화가 됩니다. 여기 와서 똑똑해진 사람이 없어. 굉장히 똑똑했는데 아마 지금 박시동 평론 똑똑해요. 입사 이래로 처음입니다. 박시동 평론가도 여기서 한 6개월 넘어가잖아요. 아, 갑니까, 어디 슬슬? 가면 계속 저 웃음거리 됩니다. 또 까먹었네. 아, 그거 봐, 이거 까먹잖아. 정부에서 대출. 대출을 네. 줄이고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네. 그 경제의 사이클에 맞춰서 네. 어느 정도 규모의 대출이 늘어나도 괜찮다 하는 구간이 있고 뭐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위험하니까 줄여가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책이 한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정책이 다 그쪽으로 수렴을 해야 네. 목적한 대로 일단 효과를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그 다음 사이클을 바라볼 텐데 네. 지금 최근에 2, 3년의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고금리를 고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네. 등등등 해서 지금은 고통을 조금 감내하고서라도 부채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물가를 관리하고 금리를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좀 줄여나가자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 왼쪽에서 그런 쪽으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오른쪽에서는 아니야 난 그런 거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통화량을 늘리고 부채를 네. 늘려가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가계부채가 줄지를 않아요. 이런 정책이 대혼란을 솔직히 요건 약간 야기하는 겁니다.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네, 환영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네. 국민 전체가 빚이 많은 게 좋아요. 왜죠? 자 빚이 많잖아. 저 딴 생각하면서 불만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일만 합니다. 일만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그렇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면 뭐에 불만을 갖거나 뭐 딴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계속 그거 갚느라고 현재 일에 무조건 충실해야 되거든. 아. 이게 나라의 미래와는 무관하게 하여튼 정부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빚들이 많은 게 아, 나쁘지 전 국민의 않다. 노예화를 한다 아. 만든다. 그거 이제- 근데 빚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한도 넘어서가지고 만약에 밖에서 원래 이제 치킨을 3만 원짜리 시켜 먹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생닭 튀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부에 대해 화가 나잖아요, 사람이. 아 너무 이제 물가를 잡든지 열받으니까. 금리를 내려주든지 해야지 아이씨,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닭까지 튀겨야 돼 이런 생각 한다 이런 이거죠. 생각하죠. 피켓을 들게 되죠. 그건 이제 다음 정권쯤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건가요? 예. 그런 그건 건가요? 음모론적 시각입니다. 이거. 근데 이제 그런 음모론을 조금 더 이제 음모론이 아닌 얘기로 이제 약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그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모순 정책이 네. 네.
한 시대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네, 한 시장을 정부가 혼란으로 하고 있느냐. 만드느냐. 그러니까 금리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대출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네. 사람들의 정책 목표는 명확해요. 예. 그럼 이 와중에 늘리자는 정책은 왜 나오는 거야? 네. 그 목표는 우린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집값 떠받치기로 보는 거예요. 집값을 떠받친다. 예, 사실은 이제 아니 안경 알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패셔니스타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왜 그런 걸로 사기를 칩니까? 아니 진짜 눈이 나쁜데 네. 요 안경만 알이 없어요. 아. 요거는 방송용 안경. 아 그럼 지금 렌즈 끼시는 거예요? 예, 실제 안경은 따로 있어요. 아. 뷰티에 관심 많습니다. 아니 굳이 안경 없어도 될 얼굴이신데. 쓰라는 중론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번 까먹네요. 집값을 떠받쳐서 네. 이걸 통해서 얻는 뭐 세수 이런 걸 때문에 이제 집값을 떠받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음. 지난주 이게 7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혹시 다뤘습니다만 7월 초에? 예, 예. 7월 1일에 원래 시행되기로 했었던 게 2단계 스트레스 아, DSR을 네네네. 시행하기로 네. 했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게 대표적인 모순과 시장의 혼란을 주는 사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 줄여가지 뭐라고 해서 연초부터 계획됐던 일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1단계는 연초에 하자, 네. 2단계는 7월 1일에 하자, 네. 3단계는 뭐 언제 하자, 연말에 하자, 네. 내년 연초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딱딱딱 맞춤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7월 1일에 2단계 DSR 스트레스 테스트가 들어가기로 네. 모든 금융기관이 일주일 전까지 다 준비가 돼 있고 네. 지금 7월 1일에 맞춰서 대출 받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네. 그 전까지 대출 이미 잔액이라든지 예. 이거 다 통보돼 있어요. 네. 그 왜 저를 보십니까? 이상민이 그 경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 여기 그 언저리에 대출 받으셨던 네, 분들은 네. 요게 다 맞춰서 네, 맞을 다 거예요. 통제되고 아마.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시행을 앞둔 시행을 앞둔 시행을 한 3일 앞둔 네. 이 시점에 연기했어요? 두 달 돌연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2달이 네. 연기됐거든요. 아, 왜 연기를 했어?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대출 물어보는 받으시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이 좋은 거야 상민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연기하는 거야? 네.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네. 정부의 대답은 두 개잖아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서 하나라고 하는데 소상공인과 2단계 DSR과는 아무 스트레스 상관이 DSR 랑 없어요. 소상공인이 무슨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말한 그 한계 차주들 빚도 못 갚고 네네네네. 힘들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은 원래 이쪽에 해당되는 주담대 관련해서 이미 대상자 받기예요. 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죠. 어려우신 분들은 아. 이미 다중채무에 많이 빠져 계시고 예. 그런 분들 여기에 원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한다는 얘기도 말이 안 되고. 아 아니죠. 요거는 좀 예. 짧게 보셨네. 자 아, 근시안적입니까? 우리 상민이도 벌써 지금 네. 돈을 못 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저 라면만 먹어요.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네. 소비를 당연히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소비 줄이는 게 어디로 영향이 바로 가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네,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런 아 그것도 그 장기적인 아, 비전까지. 뜻을 그린 굉장히 거지. 경제 구조를 통째적으로 아유, 예, 이건 이제 통섭의 분석이네요. 인재기에 가능한 네. 일입니다. 상목이네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 네. 겨우 딸랑 2달 늦춰졌어요. 네. 그리고 부동산 PF도 네. 부동산 PF도 네. 연착륙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PF가 230조예요. 새마을금고까지 합치면. 네. 그 2달 미뤄져 가지고 연착륙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아무 효과 없거든요. 네. 폭탄만 미루기다. 예, 그러니까 왜 2달을 미뤘냐라고 할 네. 때 최근에 막 살아난 이런 그 영끌 집값 약간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아. 여기에 미세하게나마 찬물을 붓는 효과가 이제 네. 뭐 물이 끓을 때 찬물 한 바가지 바로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그런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말고는 다른 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정책이 결국에는 가계부채를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자마자 그게 이제 7월 1일 시행 3일 전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바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네. 7월 1일 시작하고 나서 지금 영업일로 치면 4일 만에 은행권 대출만 2조 2천억이 늘었어요. 네. 그걸로 다 연끌해서 지금 집사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연골로 주담대 늘고 있고 네. 비투 늘고 있고 네. 예, 그런 상황이죠. 아, 요건 또 제가 네. 약간 브레이크다운을 해봤습니다. 네. 2조 2천억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갔는가? 네네. 2조가 늘은 건 굉장히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조가 늘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집 사는 데 쓰였느냐? 아,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어디 보니까 쓰였어요, 그럼? 그 절반 정도는 대환 대출에 쓰였어요. 아 갈아타기를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싼 이자로 대출 받던 사람들이 그걸 좀 이제 낮은 이자로 네, 갈아타기 갈아타는 했다. 그걸 좀 했었고 그다음에 네. 또 나머지도 이렇게 몇 개 보니까 네. 집 사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는 해요. 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기간 나흘간 뭐 실제 영업일수로 나흘이었죠 아마. 네. 그래서 나흘 동안 2조가 늘어난 거는 거의 뭐 네,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하죠. 빚이 늘어난 그러니까 거긴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건데 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은 2조 한 2천억 중에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5대 은행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네. 그것도 4일간. 근데 이제 주담대가 8,387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집값에 들어간 게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음.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용이 한 1조 네, 조금 네, 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신용 가지고는 부럽네요 신용. 네. 그 신용이 약간 이제 네. 뭐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이런 데 아. 쪽으로 좀 들어간 아, 것도 맞아요. 일부 그건 이제 맞아. 단기 대출일 예. 경우가 많잖아요. 예, 청약이면. 단기용 일부가 맞아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절반 정도는 바로 집 때문에 들어갔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보는 그리고요. 거죠. 9억 예. 이하 주택 시장이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한 바퀴 돌았다는 게 아,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그 전에 전고점까지 거의 왔고. 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아니 이 밑에 안 팔리고 있던 이제 네. 옛날에는 급매나 급금매만 나갔던 것들이 네.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쫙 빠져가고 있어요. 그게 아. 대부분 보니까 9억 이하의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거나 아. 그러니까 이제 음. 9억 이하는 조금 더 이 지금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이 한번 지금 빠르게 정리가 돼서 돌았다.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이 대출들이 아마 다 거기로 네.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히 상가들은.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를 첫째를 낳든지 네. 뭐 둘째를 낳든지 어쨌든 네.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아이 낳으면 뭐 해주겠다라는 게 저출생 대책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저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아니, 부동산 부양 부동산 부양 대책입니다. 아. 실제로 그래서 신생아 대출이 올해 얼마나 풀렸나 봤더니 신생아용으로만요. 네. 모든 정책 대출 말고요. 네. 신생아 대출로만 6조가 풀렸습니다. 와. 그 실제로 뭐 댓글 같은 데서도 예. 이러다가 저 수정란 특례 대출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 있- 이제 아,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다둥이 청약이 지금 이제 더 그 뭐지 비율이 더 높잖아요. 다둥이 청가 청약하려고 하면 훨씬 더 가점이? 가점 그뭐당 아예 그라운드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하나이면은 요 그라운드에서 추첨을 하고 리그가 달라요? 네, 둘이면 여기서 추첨을 합니다. 근데 그 둘에 복중태아가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 임신 확인서만 딱 띄어오면 7주에 아. 그러면 입덧만 하면 바로 해준다 바로 이거죠? 줍니다. 셋인데 나는. 그럼 셋에다가 입덧 한번 들어가면 바로 아, 그러니까 입도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있는 아이들로 다복하게 그냥 집어 넣으시면 저는 그냥 됩니다. 있는 애들로 아니, 돼요? 세 자녀잖아요. 네. 근데 소득이 너무 높긴 하지만 세 자녀면은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디다가 던져도 이제는 아, 괜찮아요? 네, 됩니다 그냥. 나 제발 좀 한번 하고 싶어. 좀 하십시오 좀. 나 진짜 나 올해 내년 안에는 진짜 한번 난 청약 좀 한번 근데 받아보고 수정란 특례 대출 아주 신박하네요. 싶어. 아 그렇습니까? 입덧 특례 대출 이런 거. 네. 응? 근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왜 우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계가 이 딸기 고금리 먹고 싶어. 과정에서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네.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가처분 문제입니다. 소득. 네. 그러면 가계가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를 줄이겠죠. 아까 예.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그럼 그 소비가 준 게 결국에는 내수 침체로 오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의 악순환에 그러니까 원래 선순환도 어디 하나 딱 거기서부터 시작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고 악순환도 어디 하나 딱 걸리면 거기서부터 악순환의 계단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나 언제 터져요 평론가들은요. 여기는? 아니 정부는 뭘 하고 싶은 아, 거예요? 뭐, 난 그러면? 터질 것 부동산 같아, 이거. 가격은 네. 올리고 네. 대출은 조금 잡고 이러고 싶은 건가요? 그게 이제 뭐 뭐죠? 차가운 뭐 아이스 마-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처럼 아. 이상형에서만 가능하지 실제로 아. 그건 그 가능하겠느냐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아니, 요거 한번 시장에서는요. 터지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터지는 게 그러니까요, 뭡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자산이 뭐가 90% 터져요, 이상이 뭐가. 부동산에 들어있는데 그거 불안하게 터져버리면 지금. 나라 망하는 이게 거예요. 터진- 이거 터진다라는 혹시 집 얘기는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 아니 지금 대출 받은 사람 뭐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아니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안 터진다는 말은 뭐냐면 네. 이제 못 갚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은 부분이 이제 파산한다거나. 파산한다든지 하는 아하. 거고 개인 파산이 이제 쌓이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서 네. 나라 전체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 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터졌다, 뭐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네. 건데 그게 안 되려면 첫째 금리가 일단 낮아져야 되고요. 네. 둘째로는 부채만큼 자산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쉽게 보이겠느냐? 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되겠습니다만은 매일 낮아진다, 언제 낮아질까 전망을 하지만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1년 내내 나가서 그대로입니다, 그걸로 또 지금. 대출 받아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풀린 돈 가지고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갑자기 부동산 막 올라갈 때처럼 자산 가격이 그걸 다 상쇄할 만큼 자산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예. 할 때 그렇기가 쉽지가 않고 네.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정도는 우리가 잠깐만 이거 사회적으로 하고 댓글에 있거든요. 네. 이상민 집 터진다 이분은 좀 차단을 좀 해주십시오. 아, 집이 왜 나쁜 사람이네. 터집니까? 이상민 집은 터지기 힘든 구조입니다. 아 지금 터지면 걱정하지 큰일 않으셔도 납니다. 됩니다. 거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네. 돼요. 공포 안 돼요 지금.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나가가지고. 한 번은 근데 네. 우리 자산 시장에 네. 큰 조정이 필요하다? 방향 전환과 아. 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가 아니 뭐냐. 다지기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 네.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값을 진짜 낮추고 싶어. 진짜로? 나요? 아 진짜 집값을 낮추고 싶으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확 줄여버리면 돼요. 아, 그렇잖아요. 뭐 당장 그것도 간에. 되지. 예. 기자님 네? 진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떤 정부도 하지 진실은 않는다고요. 대기실에서 그렇죠. 얘기하시고. 아 네. 너무 이게 땅에 그러니까 묻어둔 집에 묻어둔 돈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신 네. 말씀이신데 언젠가 또는 누구에게인가 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쿨링되는 시간을 겪고 나서 네. 안정화된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지금 최근 몇 년간 너무 떴던 집값 경기 아닙니까? 네. 그게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 요거를 지금 못 버티고 정부는 이걸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거죠. 네. 아, 정부가 최근에, 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사실은 건설 경기나 집값 경기가 아까 경프로님이 예리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세수와도 관계가 네. 있고요. 네, 네, 네. 실제로 경제 지표 잡는데 한 23% 정도의 여기가 효과가 있어요 비중이. 근데 제일 빨라요. 그렇죠. 갑자기 반도체 뭐 지금 살아냈으니까 막 네, 그러는데 네, 네, 네. 갑자기 수출 늘려라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손 대면 바로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기 쉽거든요. 얕은 유혹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유혹을 느끼긴 하는 건데 이건 상당히 이 후과가 있는 정책이죠. 네, 네, 예.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여튼 뭐 가계, 기업, 뭐 정부 이 빚에서 이제 가계가 너무 많은 상황을 좀 줄이긴 해야 된다는 당위는 갖고 있으나 네. 실제 취하는 정책들을 보면 꼭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가계 네. 쪽의 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 말씀만 굉장히 좀- 드리면 네. 일본이 버블 시대를 겪고 지금 잃어버린 40년을 네. 네. 보면서 대침체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채의 포션 중에서 가계 부채가 높지 않았어요. 아.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정부 부채는 좀 높고 기업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솔직히 포션으로만 보면은 네. 좀비 기업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아. 이자만 내고 겨우 연명하거나 아.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네, 많아요. 네, 네,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국가 경제나 인구를 봤을 때 우리보다 가계 부채가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버블을 가계 충격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가 버텨줬어요. 그나마 네, 지금 네. 이 정도라도.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체 뭐 빚이 100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뭐 기업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정부와 가계 그 빚이 서로 약간 풍선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늘어나면 네. 정부 빚이 늘어나면 가계 빚이 좀 줄고, 정확합니다. 네. 그죠? 가계 빚이 늘면 정부 빚이 조금 줄어들고. 네. 여기를 다 바보 만들고 혼자만 똑똑해지시는 거예요? 저요? 그래야 좀 살아나. 왜냐면 그래야 오래 합니다. 네. 다 똑똑해지면 끝나. 안 돼. 아 우미나로 갑니까? 멍청하게. 우미나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부동산 PF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예를 들면 230조예요. 네. 아시겠지만 부동산 PF라는 거는 처음에 그냥 땅 여기 땅 사고 인허가 받을 때부터 브릿지 단계에서부터 남의 빚으로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1차 PF 받을 때는 앞에 있는 이자 비용을 다 물어주고 그걸 감당할 만큼의 네. 더 큰 빚을 내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 2차, 3차 PF를 불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에다 집어 던지는 거냐면 집 사는 사람한테 집어 던지는 구조잖아요. 분양가를 팍 띄워서 예. 보면 되죠. 근데 그 집 사는 사람들은 여기 앞 단계까지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자 비용과 이득을 다 다 내는 보상하고 거야. 내는 네. 거예요. 네. 근데도 왜 삽니까? 이렇게 사도 자산 가치가 오르니까. 더 오를 오르니까. 거라고 믿으니까 사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기대가 꺾이는 순간 네.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빚의 피라미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꺾였다는 느낌 딱 들 때 네. 이때 정프로님 말씀처럼 네. 국가가 감당할 거냐 아니면 과도하게 사업성을 믿었던 기업 네가 책임져라라고 할 거냐 아니면 야 가게에다 집어 던져 아. 이렇게 국가가 포션 관리할 거냐인데 네. 지금 정책은 야 신생아 빚내줄게 사 신혼부부 빚내줄게 사 아, 가게에 다 너 뭐 떠넘긴다. 어려워? 빚내줄게 사. 아. 정책 대출? 야 지금 갈아타면서 사. 해서 아. 작년에 50조 풀고 올해도 몇십 조 풀면서 네. 맨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가게가 그 짐을 떠안도록 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짐을 지게 되는 네네네.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나 정부는 오히려 괜찮고 괜찮죠. 가게들만 다 지금 우리 이상민 씨도 대출을 몇 프로 정도 받았죠 집에? 한 60%? 국가 부채 떠 안 왔으면 지금 기업 부채 떠 안 왔으면 PF 기업 부채 떠하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예, 예. 시행사부터 쌓았던 건설사 마진을 네. 떠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빚내줄게. 아, 보이시나요 지금? 아, 많이 무겁습니다.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아, 요새. 부드러워요. 네.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건 없는데 네. 근데 이 떠하는 사람들이 부러운 상황이니 네. 얼마나 아니, 정프로님도 빨리 하우스푸어가 되셔야죠. 그러니까 저도 네. 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될지가 아직도 고민이에요. 근데 방금 보세요. 평생을 집 없어도 괜찮아. 네. 이렇게 살아오셨던 네. 보헤미안 같은 분이었는데 네.
정프로님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SR이 2달 연기됐잖아요. 네. 이 연기됐을 때 방금 정프로님 같은 그런 느낌을 시장이 받는 거예요. 뭐냐면 야 조금 있으면 이 2달이 아니면 그나마도 쉬워진 대출을 못 받는데 라고 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마지막 연끌로 가자 이런 분위기를 계속 만드는 내일모레 거죠. 임장 가겠는데 이거. 제가 안내합니다. 광진 쪽이 요즘 괜찮다고. 아, 제가 그래요. 안내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광진 아, 한강변 그 비싼 거? 네? 아니에요. 아니야. 예. 아, 한강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광진의 한강변. 아니야. 강은 좀 보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하나요? 네. 어차피 우리가 무슨 저 도쿄나 아니 영진이 그 영산강으로 와. 아니야. 제 4대강 예. 강변이 아,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네. 강과 산이 많은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이나 산은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한쪽으로는 남산도 좀 보이고 네. 한쪽으로 한강도 좀 보이고 아하. 이러면 참 살기 좋지 않나? 아, 그럼요. 너무 좋죠. 그쵸? 산뷰, 강뷰. 저는 근데 회사뷰에 살고 있어요. 아 여기는 창문 열면 바로 회사가 바로 JTBC 보입니다. 9층이 보여요. 아니 영진 씨, 그럼 용산은 어떠십니까? 용산은 안 돼. 용산도 아주 용산과 좋지 않습니까? 네. 내 얼굴 맨날 볼 수 있고. 매일매일 거기 드래곤 이런 데가 보고 있어서. 영진 자, 씨 하여튼 좋은데.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정부 빚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브리핑 한번 하실까요? 그냥 아, 바로 아니, 이해로 합니다. 들어갈까요? 네. 지금 사실은 정부 얘기할 때마다 문제되는 게 음. 정부 그래 너만 보자. 너는 네 살림 잘하고 있냐? 음. 이렇게 본 거죠. 네. 작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56조 천문학적인 세수 결손이 났어요. 네. 올해도 20조 내외가 날 걸로 네, 거의 네, 확실한데 문제는 총괄해서 20조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아직 정부는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부가 걷어야 될 세금이 만약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1월 1일 날 100원이 거쳐지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걷겠죠. 1년 내내 걷겠죠. 네.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가야 100원이 거쳐지는 네. 거예요. 5월 말에 좀 많이 걸어. 그렇죠. 진짜 부자는 6월에 냅니다. 예. 아, 그렇지. 아, 그러면 이제 쓸 돈이 그러면 네.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들어오냐 이거예요. 네. 그러진 않겠죠. 네. 예. 쓸 돈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네. 들어올 돈 나갈 돈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마통 땡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네. 순간적으로 급합니다, 부족할 지금. 때는 네. 급하게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 뚫는 것처럼 네. 정부도 마이너스를 써야 될 때가 있겠죠. 너무 자주 쓰는 거 예,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 네. 있는 일시 차입금 개정이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긴 아셔요. 옛날에 네. 작년에 하도 역대급이어가지고 맞아요. 기사가 많이 네. 나서 그게 이제 한도가 50조입니다. 아하. 아, 한도도 있긴 예, 있죠. 한도가 있겠죠. 있어요. 한도가 50조인데 네. 정부가 지금 상반기에만 얼마 썼냐 봤더니 반올림해서 92조를 썼어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 한도가 50조라며. 아니 쓰고 갚고. 아, 예. 지금까지 계속 받은 예. 것이. 그래서 누적으로 현재 92조를 썼고 예. 이게 이 통계를 잡은 이래 최대치입니다. 아, 그럼 거의 뭐 매달 20조씩 땡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못 갚은 잔액이 20조예요. 좀 반올림해서 아. 계산하기 쉽게. 잔액이. 예, 19조 얼마니까 대충 20조. 아,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막 돈단위 크게 나오잖아요. 네. 막 20조 막 이럴 때마다 진짜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인데 와, 저 중에 한 5억만 낮추면 어떡해.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아니 아닙니다. 보통들 많이 네, 하시나? 많이 하시죠. 왜냐면 20조에서 5억은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왜 가지고 싶으세요, 근데? 5억 받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저 강 보이는데 아파트. 아, 또 강으로 갑니까? 근데 이제 아니, 우리도 이게 계속 뭐 지금 그럼 못 사. 얼마 만에 오. 갚아야 돼요? 빌리면? 예, 근데 요거는 네. 한도가 있어요. 아니 한도는 아까 얘기했고 기간이 있어요. 네. 빨리 갚아야 돼요. 음. 그냥 대충 한 달이라고 보시면 달. 됩니다. 한 달 정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50조를 밑으로 넘겨야 되고 음. 그달 갚아야 되는 것들은 음.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아. 되는데 네네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도 진짜 빚을 내면 되는데 언제 마이너스를 내냐? 주담대도 안 되고 네. 급할 때. 신용대출도 안 되고 네. 다 안 될 때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정부가 뭐 50조 안에서 썼다 네. 갚았다 하면 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예. 아니고 이게 많다는 건요. 네. 전체적인 재정 계획이 다 어그러졌다는 아.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갈 데도 없어서 지금 계속 예. 마통 뚫는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재산이 많은데 뭐 마이너스 좀 뚫으면 어때? 그 느낌이 아니고 아. 이미 마이너스까지 왔다는 거는 아. 기본 가계부가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네, 있다는 엉망이란 얘기네요. 더하기 빼기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올해 엉망이 됐을까? 네. 한번 따져보면 하나는 들어올 돈이 역시나 계산보다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 정부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도 세수 결손 20조 이상 난다는 거 네, 인정을 네, 안 하고 네. 있고 자, 두 번째 올해 총선이 있었거든요.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너무 세게 했어요. 아.
예, 다 땡겼어. 아, 총선 그래요? 앞두고 풀어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예, 다 그게 잘안 땡겼어요. 보였는데 어떤 어디 게 그렇게 썼어? 썼지? 그러니까 정부가 보통은 하는 데서 빌려서 풀었다는 얘기. 예, 풀었어요. 근데 뭐 땅이라도 파주고 이래야 우리가 좀 많은데 요새 그게 잘 안 보이는 예. 것 같은데.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요. 아. 이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가 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경제 상승률이 어떨 것 같아 하면 일부 수출 기업 좀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네. 반도체, 현대기차 같은 큰 기업들. 네. 근데 그 나머지가 지금 회복된다는 말이 없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안 좋고 민간 소비 안 좋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정부 재정으로 하반기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정부가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요. 이것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인데 어쨌건 어쨌거나 없으면 또 마통 써야 돼요? 근데 이제 마통도 마통도 한계가 한계가 있다는 있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통을 안 쓰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상적으로 네,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정부도 세금 어떻게 들어오고 살림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예산의 투명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아니겠어요? 근데 마이너스는요 네. 아무도 몰라. 음. 쓰고 얼마나 나서 하는지. 알려줘. 아. 사후에 야 도대체 얼마 쓴 거야? 통계 좀 내봐. 아. 그러면 한국은행이 슬쩍 국회에다가 아. 예, 지금 저 정부가 이만큼 빌려갔어요. 빌려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아. 선제적으로 도대체 지금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확한 알람을 피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단기 이게 잔액이 최고였을 때가 48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무슨 잔액이요? 마이너스 많이 성장 통장이? 잔액이 아. 50조까지 한도라고 그랬죠. 아. 예. 작년에 48조까지 간 적이 찰랑 순간적으로 왔네요. 완전 찰랑찰랑 온 거죠. 예. 네. 그걸 몰랐다니까. 그 실시간으로 모른다는 게 아.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도 추경을 안 하고 네. 다음 달에 들어올 돈으로 갚을게. 세금 큰 거 들어와. 뭐 부가세 들어와. 이런 거 아. 갚을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들어온 막 돈 5월만 기다리고 6월만 예, 기다리고 예. 12월만 기다리고 막 이런 그래서 거예요? 정부 살림의 계획성과 예측성, 투명성 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징이라는 게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못 거예요? 갚을 일은 없죠. 그럼 어떤 어떻게든 방식으로든 갚습니다. 갚겠지. 아, 그게 못 그때 되면 갚으면 국채를 내든지 뭐 다른 방식을 그렇죠. 쓰는 예, 거예요? 그건 국가부도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사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정상이야라고 할 때 뭐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트지 않도록 살림을 잘해야지 이거 뭐 당연한 얘기니까 빼고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 수명성이라도 밝힐 수 있게 좀 해다오라는 네. 게 뭐냐면 재정증권이라는 거예요. 재정증권. 차라리 국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채라고 아. 비슷하면 돼요. 정확히 우리가 살림이 지금 딱 3달치 보니까 네. 이번에 쓸 게 얼마고 네. 들어올 세금 보니까 순간적으로 앞으로 3달 동안 20조가 정 모자랄 것 같아. 네. 근데 후반기엔 들어와. 그럼 그거 20조짜리 단기물 증권을 아. 시장에 발행하면 돼요. 3개월짜리로 그렇죠. 그냥 해요. 단기물로 하면 됩니다. 재정증권은 최대가 1년물인데 아. 그 안에 쪼개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아, 증권을 발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채권이랑 다른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렇게 재정증권이라고 그래요? 잠깐 재정이 빵꾸 났을 때 아.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격은 보통 몇 비슷합니다. 퍼센트예요? 재정증권을 만약에 이율이요? 한다 하면? 이율도 당연히 붙죠. 원래 한국은행이 내야 되는 이율 더하기 해서 가상금리가 한 붙습니다. 3-4% 3% 되겠네요. 정도 예. 되나요? 그런데 네. 문제는 높진 재정증권도 올해 네. 상당히 많이 발행됐어요 이미. 이미? 아, 상당히 많이 누가 라는- 사요? 근데 재정증권을 우리 같은 기관, 우리가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기관이 삽니다. 기관입니다. 예. 아. 기관이에요. 이거 보니 아니요. 기관의 기동증권이었습니다. 아, 기관이에요, 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 그렇게 되면 아 정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얼마가 비어 있고 얼마가 비어 있고 그게 시중으로 얼마- 정확하게 돈이 아, 풀리는데 아. 그러면 그게 민간으로도 흘러가고 채권 투자로 흘러가고 해서 네. 제도권 안에서 흐름이 잡힙니다. 아. 근데 마이너스를 지금 90몇 조를 썼다는 거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흐름과 전혀 상반된 깜깜이로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무턱대고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91조가 지 맘대로 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 상승을 잠깐 우려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아, 이미 그런 이유로 자극이 좀 된 건가? 일부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원래 쓸 돈 쓴 거야. 이게 뭐 새롭게 물가 상승 시기만 좀 자극해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아니, 거예요. 나라가 어디에 돈 쓰는지는 우리가 다 기록은 다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저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깜깜이 예산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지 그래요? 않습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 내렸다 하고 있는 구간이 너무 많다. 음. 자 그다음에 뭐냐면 그럼 이게 공짜냐? 네. 아니죠. 그렇겠죠. 이자를 당연히 내겠지. 마이너스도 이자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보통 이자보다 마이너스 이자가 제일 그럼요. 비싸요. 네. 예, 상반기에 요걸로만 낸 이자가 1,200억이에요. 아, 한국은행이 부자가 됐겠네요. 그러면.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의 낸 마통 마통에. 통장에 대한 그렇습니다. 와. 1,200억이 사실은 더하기 빼기만 잘했고 살림만 알토란 같이 잘했어도 안 안 들어갈 나갔어야 될 돈이죠. 돈입니다. 네. 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200억이면요. 한국은행은 큰 뭐 돈이죠. 입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영업이익을 돈을 올려주고. 계속 땡겼으니까 아. 통화 관리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쓸데없이 90몇 조를 막 풀어달라고 하면서 물가를 막 자극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작년에 경고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 정부 안 돼. 그러면서 딱 썼어요. 앞으로 너 이러한 때만 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가 있던 재정증권 한도 내에서만 내가 빌려줄게. 라고 권고사항을 달아버렸어요. 이 규정에다가. 아하. 근데 정부가 그걸 들을까요? 안 들어. 웃기고 있어. 아. 야, 수색했습니까? 니네 월급 누가 주는데 씨, 아. 이러면서 아하. 여기서부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관계가 기재부는 나오는데 아주, 네. 사실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나 업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독립화되어 있는데 네. 기재부가 예전에는 한국은행이 하던 일들을 기재부가 했거든요. 약간 밑에 있는 예하팀 정도로 생각하는 습관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네. 뭐 이제 좀 반론 갑니까? 아니 약간 옆길로 새는 네, 네. 또 강익입니까? 하나. 한국은행은 네. 그 존재가 네. 어떤 위상일까? 아하. 예를 들면 아 일반인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미국의 네. 페드 같은 데는 그게 아마 저 거기는 참 주식회사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복잡하죠 거기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그냥 국가 기관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정부 밑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법인세인가 뭐를 아주 독특하게 내더라고요. 아. 한국은행이란 존재가 되게 독특한 위치를 아마 차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훅 들어온 질문이니까 네. 가볍게만 대답드리면 네. 한국은행은 그럼 정부냐? 정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야 니들? 그것도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죠. 예. 그럼 뭐냐? 한국은행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따로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냥 특수법인이라고 특수공법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직원들 월급을 네. 자기들이 발행해서 아마 줄 거예요. 돈을 찍어서 줘요. 돈을 찍어서 주죠. 와. 기재부 무슨 예산에 상황이죠? 태워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기재부가 그거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원수를 보낼까 말까 티어가 어쩌고 이런 거 가지고 감나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너네가 예. 월급 누가 주니가 그런 그 이야기. 얘기예요. CF로 그냥 하는 근데 겁니까?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정책은행이니까 그거는 정부 안에 들어 있는 건 맞아요. 아니 그것도 비슷하다고 비슷한 보십니다. 구조예요? 그것도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가 예전에 좀 공부해갖고 좀 다 까먹었는데 네. 재밌습니다. 한국은행 재밌어요. 과거 역사부터 보면 물어볼 줄 네. 알았으면 저도 좀 재밌는 네. 얘기 많습니다. 나중에 그럼 한번 좀 가져올 걸. 네. 네, 네, 한번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지금 네. 예. 빚 갚는데 또 아주 그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네. 그 빚 갚는 그 대출 이자 내는데도 네. 엄청나게 돈을 막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엉망으로 하고 있다 이거네요. 엉망이고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예. 그 음. 조금 전에 그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네. 세수 펑크에 정부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종료 예정이었던 교통세가 3년 추가 연장을 한다. 교통세는 뭐에 내는 거예요?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를 3년을 연장하겠다는 네. 그 어디에 붙어요? 교통세는? 교통세 원래 유류세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도 유효 모르는 기간을 좀 세금을 좀 연장하겠다라는 바꿨습니다. 예.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은 2010년에 폐지를 하겠다고 정부가 법률을 2000 몇 제출했는데 년이요? 10년이요. 2010년? 네. 네. 했는데 네. 이거를 다시 이제 연장을 연장을 했구나. 해서 네. 정부가 자기 모순에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아. 또 지적이 있습니다. 아. 지금 들어온 속보라 맞네요. 뭔지 유류세. 모르겠는데 네네. 유류세 한국경제 그러니까 말라고 유류세에 했는데 붙는 유류세에 붙는 세금이 3개가 있는데 네. 아니, 그 안에 한국어로 교통세가 얘기하는데.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걸 그건 것 같습니다. 계속 살리겠다는 예,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이게 예. 뭐냐면요. 네. 그냥 증세입니다. 네, 그냥 뭐 증세예요. 세금 예. 사실상 내라. 증세인 거죠. 네. 이상민 씨 그리고 네. 그냥 본인이 느낀 거를 네. 말하고 물어보고 하세요. 아 그래 내가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냥 잘 듣고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아니, 두 분이 방송 내내 자꾸 딴 거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뉴스 찾아갖고 뭐 하나 그 뉴스 읽지 말고 두 분이 이렇게 맨날 혼내시니까 네. 주눅이 들어있네요. 주눅이 돼서 그런 겁니까? 네네네. 네, 하여튼 잘 들으시고 네네네. 궁금한 거 이 박지동 평론가 얘기 오늘 쭉 들었잖아요. 네네네. 오늘 궁금한 건 뭐예요? 오늘이요? 이상민이 궁금한 거. 정말 네. 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남은 3년 어떻게 준비된 3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상민이 궁금한 거 네.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 전 제가 궁금한 건 전혀 다른 건데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아 있어? 얼마나 아니 왜냐면 비트코인 진짜 트럼프 되면 던지면 되는 거야. 지금 사가지고? 트럼프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 이 네. 비트코인 큰 손들이랑 그쪽 아. 업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트럼프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이미 가고 있고 더 날라간다는 간다. 거예요? 네. 아, 바이든 되면 이제 황경주는 빼야 되는 거죠. 그래 차라리 그런 질문 그래, 올라왔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 네. 너무 없어. 아 비트코인 지금 삽니까? 비트코인 질문 예, 예. 네. 또요. 아니 근데 없었어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저희 이제 알트코인 예. 좀 하거든요. 아 이쪽도 코인파 들이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지만 저는 이거 말고 그냥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그게 궁금해요. 아, 금리 아, 오를지 그래. 내릴지. 아.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네. 어차피 그 촉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기도 뭐하고. 정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프로님의 찍으십시오. 촉 어떻습니까? 저의 촉은 네. 금리는 더 올라갈 공간은 없다.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되 언제 내려가냐의 문제인데 네. 이건 사실 뭐 대충 답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긴 합니다. 네. 연말에 한 번 정도 미국 연준 내리고 네. 그에 앞서 한국은행이 한 번 내릴 거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거의 연말에 한 번 비슷하긴 내리고 한국은행이 그보다 한 선제적으로 달, 내린다. 한두 달 앞서서.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한 저는 어차피 뭐 우리끼리인데요. 9월입니? 9월? 9월이요? 빠르네. 9월에 내린다? 희망적인데 진짜. 아닙니다. 저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뭔 왜? 소리야? 그래요? 정영진 반대로만 하면 아, 된다 정답.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이거는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네. 정프로 집사람 다 파시기 바랍니다.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네네. 근데 저는 요새 좀 어차피 여기는 뭐 약간 조금 그래도 편하게 가볍게 하세요. 재밌게 네, 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금 황당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미국도 그렇지만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딱 회의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건 이제 블랙입니다. 네. 얘기 아무것도 못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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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네. 저 선언도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원 기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은 그 기간은 아닙니다만 네. 11월 이제 11일에 우리 올해 이제 이번 달 금통위가 있고요. 이제 다음 달 금통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정프로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미국이 9, 10월 연말 내에 한 번 내린다고 치자. 네. 여러 전망이 있습니다. 네. 뭐 실업률을 보자, 뭐 이런 다양한 그 금융적으로 보는 기법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 이벤트를 묶어서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야 어차피 만약에 한번 내려서 미국 바이든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면 좀 금리의 일찍? 온기가 돌아야 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아, 9월 9월 정도는. 넘으면 힘들다. 아. 풀 얘기가 있어야지. 네. 그럼 9월 어차피 내릴 거라면 네. 연준위원이 9월 정도에 아. 가지 않냐. 지금 정책하는 거 봐라. 뭐 정교했어요. 앨런부터 네, 시작해서 이쪽 얘기 많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미국이 9월이라고 치면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픽스됐다고 만약에 전제하면 네. 이제 우리가 미국이 내리지 않는데 먼저 내린다는 건 지금 너무 위험하고요. 예. 다만 보통 때는 이 내리는 걸 보고 후행으로 내리는데 네. 지금 우리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 내린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확률상 잡히면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선행 못할 거 뭐 있냐 아. 라고 해서 선제 인하론이 힘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선제 인하론의 전제는 미국이 미국이 내린다는 9월 전제예요. 정도는 한번 내릴 그렇겠죠. 것이다. 자 그리고 네, 네. 우리나라 선제 인하론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도 제 말 해설하지 마시고 빨리 본인 저 아니, 예측하세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우리도 선제 네. 인하론이 있으면 네. 그러면 우리도 말이 미국이 내릴 거니까 내려 이런 말을 못하지만 네. 우리도 힌트를 주고 내립니다. 아. 그냥 다짜고짜 내일부터 오늘 7월 11일인데 땅땅땅. 내일 갑자기 오늘 금리 내리면 이렇게는 네.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 기간 얘기했지만 이 금리에 맞춰져 있는 수많은 자금들이 수천조 자금들이 사실은 세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은 안 돼요. 네. 그러면 내린 선제론이 맞다 치더라도 힌트는 한 달 전에 나옵니다. 아. 아주 미세하게. 아.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웃기는 보고서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온 적이 있어요. 어디 네. 거예요? BNP 파리바하고 골드만삭스가 동시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 한 날. 파리바. 파리바 네. 빵 아닙니까? 나 그 얘기 너 할 줄 알았다. 아이고야. SPC 거. 참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힌트를 냈는데 네. 자기네가 전망하기로 네. 한국은행이 뭐 선제적 인하론이 힘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네. 얘네들의 보고서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번 7월 11일에 반드시 힌트가 들어간다. 아. 그 힌트는 뭐냐? 예를 들어서 금통위원 중에 비둘기파가 하나 더 늘어날 것이다. 아. 또는 그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치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앞에 전망하는 멘트들 칠 때 여기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것이다 등등등 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얘네들이 해버려요. 아. 그럼 그래서 듣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래서 시장에서 한간에 도는 얘기가 뭐냐면 어. 얘네 둘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겠지. 그냥 단순히 이런 추측 추측을 전망이 하기는 아니라 어렵고 취재원이 확실히 있었던 약간 거죠. 단언하는 네. 느낌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오늘 안에 결론 얘기해 줄 아 거죠. 그러면 이제 썼느냐. 8월에는 내릴 거다 지금 빨리 이렇게 내린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봤으면 이건 정보가 셌다. 금원 기간을 누군가는 어겼다. 네, 그것도 네, 네, 한국이 아니라 양키한테 음. 이렇게 생각해서 양키. 예. 네. 8월
8월 인종이 인하론이 얘기를 검은 머리 외국인들. 8월 인하론이 네네. 적어도 절반 정도 확률로 올라갔다라고 알겠습니다. 보는데 네. 지난 그 보고서를 낸 이 일주일 사이에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물가, 근데 여기서 안 내려버리면 또 환율 약간 등등등. 그렇죠. 더 네. 충격. 그래서 지금은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재밌는 이벤트들이 있었다. 어. 예. 근데 이제 금리가 또 내리면 또 부동산 또 그러니까 또 들썩이니까. 가계부채는 또 바로 어떡해. 그겁니다. 네. 네.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 상황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악순환. 그러니까 한쪽이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통화를 먼저 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정책이 어느 한쪽이라도 주도권을 잡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금리는 뭐 그 정도 네, 해결하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떻게 합니까? 비트코인은 저는 네. 안 합니다. 예. 안 안 하는 게 하시죠. 안 좋습니까? 하는데 오히려 네. 비트코인 뭐 트럼프 때문에 날아가냐 마냐 네. 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자산 그 가상자산 관련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통한 제도적 변화를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실리에 맞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법적 위상이 좀 바뀌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요 증권사나 이런 데서 관련 ETF를 만들든지 뭐 이럴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나냐 안 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뭐 세금을 거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재밌는 이슈예요. 그건 아주 큰 이슈입니다. 그래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가 됐고 생겼죠. 네. 올해 아직 이제 정식으로 상품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허가된 게 음. 이등이 뭐죠? 갑자기 생각했나요? 이더리움. 예, 이더리움 통과됐잖아요. 네. 통과될 예정이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보유하고 봤을 있다가 때 아 이거 상식이잖아요. 예, 나옵니다. 네. 올해 사실은 바로 총선 앞두고 양당 동시 공약이 이거예요. 비트코인 관련한 ETF는 풀어야 되지 않냐. 팔게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본시장법에 네. 풀려야 되는데 네. 지금은 비트코인 ETF 이름 달고 있는 거는 네.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선물에?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 물건이 현물이면 네, 네. 선물은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해보자 우리가 네, 가짜로. 네, 네. 그래서 차익이 생기면 네가 정산해줘. 라는 계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계약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합법인데 네. 실제로 이 물건에 사는 거에 투자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건 샀다 치고 차익을 정산하는 선물 계약이나 네. 물건 사는 계약이나 별반 차이 비트코인을 없죠. 사죠 그러면. 별반 차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왜 시장에 영향을 주냐면 실제 현물 ETF가 통과되면 그 ETF가 현물을 사야 돼요. 그럼 이 값이 오르길 그렇겠죠. 기대하는 네. 실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네. 미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는 사람과 네. 현물을 꼭 들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아,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까지 못 이상민 씨는 보겠고요. 도대체 네. 뭐 합니까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 저요? 보내요? 그샘 알트만 보고 있는데요. 그걸 왜 보고 있어 지금? 코인 들어. 말씀 좀 들어요 좀 제발. 있습니다. 제가 아, 코인으로 사실은 그 알트코인이랑 샘 알트만은 또 다른 사람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돈 노이만은요. 하여튼 이상민 씨 네, 네. 예, 방송에 좀 집중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 들어야지. 사실은 제가 코인을 들어갔다가 어. 전 재산의 반을 날린 적이 있어요. 진짜? 네. 중벌을 못 하셨나 보다. 두 아, 배가 근데 코인 얘기는 늘어나더라고요. 귀를 닫게 되는구나. 아 근데 이제 두 배가 뭐 늘어나고 얼마나 살아있는 얘기 줬어. 얼마에 샀어요? 그 코인 이름을 말씀드리면 라로 시작하는 코인이었습니다. 라라랜드? 그게. 무슨 코인이에요? 그냥 플레임 말하세요. 아니 뭐 이름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사서 두 배가 얼마에 됐어. 라이트 코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배가 됐어. 예. 아 정확히 3일 뒤에 폭락 시작. 시작이 아니었고 네. 엔드 게임이었습니다. 코인이 터져버렸어 없어졌어요? 그냥. 아니 그냥 예, 없어졌어? 두 배가 줄었어요. 네 배가 줄은 거죠. 그러니까 네. 100%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토막이 됐구나. 그동안 성대를 팔아서 번 돈이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코인에 왜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 그때 들어갔죠?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네네네. 언제예요? 정말 시점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이상민 청문회. 잠깐만 나 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아주 몇 년 전이에요. 아, 몇 년 전에. 그때부터 코인을 지웠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투자 태도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잖아. 혼나요? 제일 좋은 건 네. 제일 큰 걸 사는 거야. 비트코인을 사면 나만 들어간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망할 것 같잖아요. 누군가가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 최소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 정도 산다.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도 내가 오케이야. 그리고 만약에 떨어져 그냥 버팁니다. 거기 이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디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디센트리얼랜드. 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기 뭐야 이순신 코인이라고 있어요.
은근히 왜 많이 웃어요? 하셨네. 아니, 이순신 저기 장군도 뭐야, 코인 그 하셨습니까? 이순신 코인 그 적어줘봐요. 뭐 거북선이에요 코인? 아니 그 뭐 있어요. 그래요. 12 뭐 있겠지. 있습니다. 네. 그거 가깝습니다. 들어갔다가 반탄 그러니까 봐봐요. 이 이상민 씨는 네. 나는 코인에 대한 아는 것이 별로 없으나 여기저기서 원균 들은 코인 내용을 말고요. 이순신 코인이요. 보아하니 여러 배 뻥 튀길 수 있다는 그 욕망. 그게 아하. 이제 본인의 소중하게 모은 재산을 던질 수 있는 어떤 힘이 됐던 거잖아. 맞잖아요, 그것까지는? 다시는 저는 코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 피해자의 해줬으니까 목소리가 실생활에 해당하는 약간 경제 팁을 또 놀라려 제가 그러네. 투자업계에 있었다 보니까 네,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모르십니다. 네. 이 투자의 어머니는 재원 그 돈이 아직도 있는 줄 아세요? 예, 투자의 대원칙입니다. 어머니 그 돈 네. 나셨습니다. 예, 모르면 하지 마. 아. 너무 쉽죠. 맞아요. 모르면 하지 맙니다. 네. 왠지 아세요? 근데 내가 무식해서 모르겠거니 이건 진짜 정보가 맞겠거니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기입니다. 내가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아. 일단 모르면 하지 마. 네. 자, 둘째는 무슨 어디서 무슨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정보의 코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었으면 세상 예, 사람 내가 들었으면 세상 사람 나갔죠, 이거 이미. 너무 당연한 그 정보를 얘기인데요. 준 친구는 돈을 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코인 만든 사람 아니면은 안 그렇지. 돼. 맞습니다. 왜 아직도 안 팔았냐고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금리 얘기나 이 코인 얘기나 가끔 보면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매일매일의 변화는 단타를 못 맞추죠. 근데 이제 크게 출렁거리는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금리 인하가 어쨌거나 예정돼 있잖아요. 몇 달이냐지만 그 최근에 한 2년간 거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0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5.5까지 올라간 네. 드라마틱한 상승기가 맞습니다. 꺾인다는 거잖아요. 예. 대단한 격동기죠. 추세선이 바뀌는 기회입니다.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크게 네.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보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투자의 원칙. 네. 예, 우리가 뭐 투자를 안 하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더라도 해야. 그리고 이제 큰 흐름, 작은 변화까지 내가 일일이 캐치할 수 없지만 대충 큰 흐름은 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투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땐 기회가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가 그 흐름으로 인해 뭐 바뀌는 거에 100%는 다 못 먹더라도 한 절반이든 그렇죠. 30%만 네. 먹어도 네. 네, 그 욕심을 좀 줄이면서 아.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얼마 드셨어요 도대체? 저는 이제 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투자의 전체 네. 수익 합을 해보면 네. 플러스인 저는 지금의 투자는요 네.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아 장기 생각합니다. 투자입니까? 예, 제 재테크나 나 가는 날까지 그냥 길게 봅니까? 예, 그래서 저도 반려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손자까지 증여해야 될 것 같은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손해가 나더라도 그래 이건 내 인생 정프로의 인생의 긴 추억의 어떤 수업료고. 앨범 같은 네. 것들이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절에 그랬었지. 이거 뭐 이런 말아먹은 거죠. 걸 저 사실 방송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자양분이 됐습니다. 자양분이 네.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 말아먹은 얘기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힘이 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질투 시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짠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아먹었다니. 심지어 제가 예전에 그 뭐 3% 지방 행사 같은 거 할 때 실익제 정프로가 그렇게까지 말아먹었겠냐 이래서 아. 제가 한번 스마트폰 들고 가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와. 계좌 현장이 인증입니까? 네. 눈물바다가 됐다는. 인증했더니 예. 그분들이 막 아, 유명한 일화예요? 그분들이 눈물 나버립니다 진짜 이거. 이 정프로 아. 다시 봤다고 네. 이제는 정프로한테 악플 안 단다 아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저렇게 노동으로 갈아넣어서 투자로 날려고 네. 있는 사람 저로서는 정말 게임이 되게 너무 빼고 그래서 너무 인생 다 너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순신 코인이라고 제가 소개받던 코인이 네. 왜 이순신 코인이냐면 이름이 1210입니다. 12척이라 아, 그래가지고 네. 네, 남은 돈을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 아. 야 그 코인 이름부터가 너 죽이려고 만든 코인이라는 생각 안 그 드니? 12척의 심정으로 넣었는데요. 네, 노량해전이 됐습니다. 아유 최후의 물돌목에 네, 물살이 거셉니다. 원균이 됐네요. 정신 차리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자 하여튼 코인도 이제 코인만큼은 진짜 네. 만든 사람 아니면 만든 사람의 직계 존속 정도 아니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코인 만든 당당한 사람 비트코인 하십시오. 네, 이양할 건 뭐 네, 비트코인 정도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 정도 오늘은 저 경제 얘기 네.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박시동 평론가는 지난 몇 번의 이제 출연 이제 누적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어떻게 발전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 퇴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일단 파트너분들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아. 아 저분이 저런 얘기 하실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런 계획이 매주 틀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요번 주도 김원장 기자님 나오실 줄 알고 나오실 줄 알았죠.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는데 비밀로 갑자기 했거든요. 혼자 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 여기 조금 아리까리하고. 예측 가능성 자체를 아예 그냥 거의 없애버립니다. 시장이라고 보시면 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제가 네. 들은 얘기는 아 너는 말을 참 쉽게 잘 전달한다. 어. 요건 들었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박종훈 기자님도 기자고 김원장 기자도 기자인데 네. 너는 주특기가 뭐야? 아. 뭐 이런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근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본시장법 전문가입니다. 그 어렵다는 자본 전문가. 자본시장법을 아하.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 만들었다고요? 제가 만든 조문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언제 진짜? 어디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아, 거고요. 거의 그러니까 김종인입니다. 법을 국회의원들이 방망이를 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그 아. 업계나 이런 사람들이 아. 모여서 그 팀이 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이게 로비를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죠 협회 출신이잖아요. 로비를 왜 금융투자 들어갑니까? 금융투자협회 법규팀 출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투에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펀드맨이에요 저는. 네. 펀드 전문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법과 펀드 투자 이런 게 전문이죠. 이거 잘라가지고 어떻게 홍보 영상으로 써야 돼. 어쩔 수 없다. 야 말은 쉽게 하는데 쟤는 전공이 뭐야? 이런 걸 물어보시죠. 자본시장법 전공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뭐 우리 박시동 평론가한테 그렇게까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왜요? 저 여기서 뵙고 시도미키도 구독. 아,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한 경제 썰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들을 좀 경제적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도 꼭 나오시리란 법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 신혜원 기자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앞으로는 방송에 집중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네. 항상 더 지금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내 얘기 안 들었지. 그냥 비장합니다. 네, 집중 마이웨이 갑니다. 집중합니다. 코인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12시 빠져나와. 네. 12쪽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다시 한없이 가볍게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네. 무조건 재미있는 날입니다. 네. 아 왜요? 예고 한 말씀 하시죠. 아 맞다. 내일은 참 저 같은 사람 하나가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네, 그 박재홍 앵커라고 네. 그분도 뭐 진행 좀 하는 분이죠? 좀이요? 진행이 제가 봤을 때 박재웅 앵커가 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재홍? 그분은 한판 시험 선수? 봐서 아나운서 되신 네. 분이에요. 진행 따라 바꿉니다. 박재홍 아나운서랑 저랑 이제 진행을 하루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이제 박재홍 앵커가 여기 앉고 그렇죠. 저는 저녁에 한판 한판 승부 승부 가서. 가서 네, 목동 가서. 네. 지금 흐트리고 옵니다. 한판 승부 정신 못 차립니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박재홍 아나운서가 했는데 망했어. 네. 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자 그래갖고 저녁에 다시 박재홍이 저기로 가. 네. 그럼 저만 이제 완전 새가. 그러진 아, 않지. 그러진 않겠죠. 실질 성실을 뭐 그런 게 약속은 있는데. 지킵니다. 아,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뻐꾸기도 아닌데 정치인이 둥지를 인자 옮겨 다니면은 그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네네네. 자, 하여튼 내일은 배신이 반치면 안 되지. 스페셜한. 정치 의리를 지켜라. 알겠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저는 그래요? 도대체 한판 승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같이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영진이 알겠네. 그 라디오 진출하려고. JTBC도 곧 인사 기간이에요. 아, 잘해주셔야 그렇습니까?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박재홍 한판 승부 구독자 한 5만 명을 여기로 데려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재홍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